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5월 3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4월 30일 상한가 급등주 같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한가입니다. 자, 하이스틸, 자, 철강주들이 요즘 강세죠. 그 중에서 철강 수요 급증 관련된 뉴스가 떴고, 중국의 공급 감소로 인해 가지고 국내 철강사들이 반사익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이스틸이 상한가를 갔고요. STX 중공업, 조선업이 호황이죠. 우리나라 조선업이 호황이어서 조선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STX 중공업은 상한가까지 갔고, CSA 코스믹, 자, 상장 폐지를 갖다가 위기 모면을 했죠. 여기에 지금 투상째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는 두나무에 투자했다는 것 때문에 두나무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선물 매매한 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자, 매수가 4개, 매도가 4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라올 때 종목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상승도 하고 그 다음에 하락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장에는 움직임이 좋고 그 다음에 오후장에는 요즘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4개 수익이 났는데, 움직임이 나온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물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물의 움직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물 차트 같은 경우는 이미 추세가 꺾였습니다. 하방으로요. 하방으로 꺾였고, 선물이 무너지면서 같이 코스피도 지금 점점점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코스피 차트인데 코스피도 점점점 하락을 하고 있고, 요 지지선이 깨지게 된다고 그러면 1차 지지선이 깨지게 되면 2차 지지선 3000선까지 쭉 밀릴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당황을 하셨을 거예요. 이전에 장에는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올랐는데 왜 지금 다 빠지지?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제가 포카나인의 리얼 주식 기초 강의라고 해가지고 저녁 8시 30분부터 아프리카 TV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아프리카 TV에 오셔가지고 포카나인을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africatv.com COZIP89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8시 30분에 어떤 내용을 할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의 기본, 지금 단타를 쳐야 되냐, 중기를 가져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차트 보는 법, 그 다음에 조건식, 그 다음에 종목을 찾고 매매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어렵지 않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기본기를 닦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저녁 8시 30분에 오시면 됩니다. 아프리카 TV 포카나인 검색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시간으로 올라온 것도 5월 3일에 시간으로 갭상승 예상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코리아센터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는 제가 장전에 여러분들에게 리딩클럽에는 설명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녹십자 홀딩스부터 쭉 해서 종목이 올라왔는데, 얘네들이 왜 올라왔는지, 그리고 내일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리아센터. 자, 코리아센터 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코리아센터는 장이 지금 시장 상황은 별로 좋지 않죠. 그죠? 움직임 차트 자체는 이미 추세가 꺾여서 무너지고 있었는데, 장이 끝나고 뉴스가 떴습니다. 자회사 플레이오토 페이스북 숍스의 협력 진행 관련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요거죠. 그죠? 전 세계 33억 명을 갖다 내 고객으로 한다. 그래서 페이스북 숍스에 협업을 진행을 한다. 코리아센터가. 그것 때문에 지금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으로 상한가를 갖고요.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상승을 시작해서 상한가 붙었고, 올라오자마자 그리고 마지막에 상한가 붙고 올라왔는데, 요거는 코리아센터가 반등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슈가 괜찮기 때문에, 특히 페이스북이랑 이슈가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올라가죠. 보통 우리가 구글, 페이스북, 그 다음에 아마존 이쪽이랑 같이 협업을 하거나 여기에 이상이 있다, 같이 상점에 입점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보통 상한가 한 방씩은 갔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니아. 자, 바이오니아는 장 끝나고 뉴스가 나왔는데 동시 진단키트 식약처 허가 공시가 떴어요. 자, 근데 요거는 지금 바이오니아 코로나 독감 동시 진단의 식약처 허가 남미도 수출 나왔다라고 했는데,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제가 뉴스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정보를 3시 10분에 같이 드렸어요. 자, 코로나 진단키트, 바이오니아 시각차 허가됐다. 요거를 갖다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3시 10분에 리딩클럽에 회원님 중에서는 사신 분들도 계세요. 그 뉴스가 시간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상한가를 갔습니다. 26,600원에 시작해서 26,600원 상한가까지 갔고, 그 다음에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조막손이 아니겠죠. 그래서 바이오니아는 월요일 날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자, 녹십자 홀딩스. 자, 녹십자 홀딩스는 지금 얘도 역시나 차트는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시간으로 지금 7.79% 상승을 했습니다. GC 녹십자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지코 비딕주 허가심사 착수 소식에 지금 이 이슈가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홀딩스가 장중에는 안 된다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찌라시가. 그래서 식약처에서 지금 안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었습니다. 녹십자나. 그래서 제가 장중에도 녹십자랑 녹십자 홀딩스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혈장 치료제가 허가 심사를 착수했다는 얘기 때문에 녹십자 홀딩스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녹십자. 그죠? 녹십자도 그래서 지금 빠지고 있었는데, 녹십자도 3.5%. 그 다음에 녹십자 MS. 녹십자 MS도 지금 3% 정도 상승을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같은 이슈로 올라온 거죠. 네, 그래서 같은 이슈로 해서 올라온 건데, 녹십자 홀딩스가 일단 가야지 나머지 종목들이 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쪽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효성 TNC. 자, 효성 TNC 가격이 지금 장난이 아닌데, 효성 TNC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실적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자, 1분기 영업이익이 1,006억이네요. 그러니까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난해 동기보다 약 1,788% 증가를 했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주가가 10만원대에서 지금 70만원대까지 올라왔는데, 뭐 저희가 잘 매매하는 한 종목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높기 때문에 뭐 저희한테는 거의 발굴도 안 되는 종목인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어쨌든 이 뉴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착각을 하는 게, 이렇게 실적이 나오면 이제부터 주가가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미 그거는 주가에 반영이 된 거죠. 저희들은 모르지만 이 1분기 동안에, 즉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이 1분기잖아요. 그쵸? 1월부터 3월까지 요 실적이 좋다는 거를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내부자 정보겠죠. 실적이 왜? 영업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다 사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반영이 되면 이제 조금 꺾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실적, 2분기 실적이 또 좋아진다 그러면 또 올라가겠죠.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캐리소프트. 자, 캐리소프트는 며칠 전에 상한가를 갔죠. 그죠? 5월 1일 어린이날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 전역에서 캐리와 친구들이 반영이 된다고 어린이날 수혜주에서 반영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계속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얘 역시도 어린이날이 지나면 빠지죠. 근데 어린이날 전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미리 언제부터? 여기 4월 26일부터 올라왔죠. 일주일 동안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또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익 나신 분들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SCD. 자, 냉장고랑 에어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특별하게 이슈가 없었어요. 근데 시간으로 4.6% 올랐는데, 얘도 역시나 특별한 이슈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1920원까지 올랐고요. 요 정도 움직임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구산업. 자, 구리 가격이 1만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10년 만에 최고치 경신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구리 가격. 이거는 장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얘기예요. 리딩클럽에 오시면 이런 정보를
먹을 수 있는데 지금 구리가격 1만 달러 돌파 10년 만에 최고치 경시 대창이나 2구 산업 그죠? 그래서 2구 산업을 보였는데 실제 2구 산업이 장중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대창도 마찬가지고요. 대창은 오히려 빠졌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시간으로 올려버렸네요. 시간으로 2.4%, 그 다음에 시간으로 4% 정도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안 움직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보를 받는 종목이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강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있죠. 뭐 최초라든가 아니면은 해외의 굵직한 회사들이랑 같이 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삼성전자랑 뭐 현대차랑 관련돼 있다든가 이런 이슈가 나오면 올라가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녹십자.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 휘닉스 소재. 휘닉스 소재는 지금 올라올 만한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지금 장 끝난 다음에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이런 뉴스가 있었죠. 삼성전자 주식을 갖다가, 세 자녀가 공동으로 똑같이 나눴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마 휘닉스 소재가 살짝 올라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테마로 올라온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3% 정도 조금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요렇게 지금 시간으로 올라온 종목을 분석을 해드렸고요. 내일 본다고 그러면 일단은 코리아 센터죠. 코리아 센터고, 바이오니아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갭으로 떴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조심을 하시고, 녹십자 홀딩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효성 TNC는 실적 관련한 거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흐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자, 2021년 4월 30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한가 간 종목이 4종목뿐이 안 돼요. 요즘 시장이 점점점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한가 간 종목도 적죠. 자, 시장이 빠질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시장이 빠질 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쵸? 일단은 시장이 빠질 때 첫 번째로 뭐 하겠어요? 관망하는 거죠. 관망하는 거는 기준은 뭘로 잡느냐? 여러분들이 선물을 기준으로 잡으면 돼요. 자, 선물이나 아니면 나는 코스닥만 한다. 그럼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세요. 코스닥 지수. 자, 코스닥 지수를 갖다가 코스닥 큐죠. 예. 코스닥을 갖다가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하시는 분, 선물 안 봐도 되겠다. 코스피 한번, 코스피 지수를, 우량주를 하시는 분들은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리는데, 요령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주에 강의를 한다고 그랬죠. 이번 주부터 이제 월요일,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저녁 8시 30분에 주식 기초 강의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일봉 보고 매매하는 거예요. 일봉 보고. 내가 지금 들어갈 때랑 말 때를 갖다가 구분을 하는 거죠. 시장이 빠질 때는 관망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돈 버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급등주. 그죠? 급등주를 해가지고 이슈 나오는 것들 단타 치는 거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곧버스가 있겠죠. 그죠? 곧버스는 시장에서 뭐 하는데 실제 이거는 큰 돈은 안 돼요. 네 번째는 선물 매도입니다. 선물 매도.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올려드리는 걸 보면 매도로 해서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날고 시장이 움직일 때는 선물 매도가 하방으로 떨어질 때는 계속 떨어질 때는 선물 매도가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 어떤 거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게 제가 목표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월요일 목요일 8시 30분에 주식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상한가 간 것들을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이스트리부터 한번 보죠. 하이스트는 제가 장중에 움직임이 나올 때 제일 먼저 말씀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와, 요즘 특징이 있죠. 지금 얘가 얼음이 만든 다음에 여기서 몇 퍼센트를 뺐냐면은 4%를 뺀 거예요. 얼음이 된 다음에 박살을 내버리는 게 요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얼음이라고 얘기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VI라고 하고 아니면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올라가면 그죠? 예, 10%가 올라가면
멈추는 거 있죠. 근데 이게 아주 안 좋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국민청원이라도 해서 없앴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지금 올라가는 이 힘이 여기서 지금 딱 걸리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쭉 빠져버리죠. 그 다음에 또 뭐 여기서 갖고 놀겠죠. 더 세력들이 더 갖고 노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종목들이 오늘 너무 많았어요. 그렇지만 얘도 꾸준하게 올라왔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철강업 쪽들이 전부 다 좋습니다. 철강주들, 특히 저가 철강주들, 가격이 낮은 철강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이용을 하시면 철강주들이 움직임 나다. 요즘 철강주들이 좋다. 그거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철강주가 움직일 때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철강이라고 이제 보면 여기에 보면 문배철강도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문배철강 빠졌네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자, 삼연철강도 올라오다 빠졌네요. 마지막에. 어쨌든 하이스틸만 상한가를 가고 나머지는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X중공업. 자, SX중공업은 최근에 SX 엔진이 지금 단일가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쵸? 지금 이틀째 단일가 거래인데 아마 월요일날 하고 화요일날 풀릴 것 같은데 지금 SX 엔진이 못 가니까 SX 중공업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4,000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4,000원대에서 지금 8,000원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SX도 같이 올라오고 있죠. SX도 지금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 25%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딱 그거죠. 조선주들이 좋아요. SX 조선만 올라온 거 아니에요. SX 조선만 올라온 게 아니고 삼성중공업, 그죠? 삼성중공업이나 그 다음에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전부 다 조선주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지금 조선주들이 좋아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움직임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영광만큼 다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조선주들은 앞으로 계속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들은 날아가고 있다. 그 중에 대장은 SX중공업이 상한가를 갔으니까 대장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SA 코스믹. 자, CSA 코스믹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잠깐 풀렸었죠. 예, 지금 상장 폐지 될 뻔하다가 묘문이 된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거는 패스한다고 말씀드렸죠. 용감하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이제 상한가 풀렸으니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자,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는 지금 보시면 아주 움직임이 좋아요. 그렇죠?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두나무 관련한 이슈에서 지금 며칠 동안 조용하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아마 지금 그 우선주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리고 두나무 관련한 종목들, 특히 그 다음에 아니면 윤석열 관련한 종목들 계속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 우선주들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은데 거래량이 너무 없는 것들은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매를 해보면 알겠지만 호가가 비인 것들은 잘못하면 쭉쭉쭉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X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자, SBS 미디어홀딩스. 요거 재밌었죠. 마지막에 아주 화끈하게 움직임 나온 종목이었습니다. 자, SBS 미디어홀딩스는 제가 뉴스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예, SBS 미디어홀딩스. SBS 미디어홀딩스는 여기서 뉴스가 떴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2시 23분일 겁니다. 자, 2시 23분에 뉴스가 떴습니다. 23분에 14분에 떴네요. 2시 14분에 TY홀딩스, 태영건설이죠. 그죠? TY홀딩스가 SBS 미디어홀딩스를 흡수합병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SBS 미디어홀딩스가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3분에 튀기 시작했는데 얘도 얼음을 만든 다음에 밑에서 시작하더라고요. 밑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2차 얼음까지 들어갔고요. 2차 얼음이 들어간 다음에 또 갭상승해서 움직임 나오는데 장 끝날 때쯤에 아주 화끈하게 움직여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까지 찍었었는데 지금 마지막에 3% 빠졌고요. 시간으로는 6% 엄청나게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챙겨야 돼요. 가지고 있는다고 수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슈 가지고 올라온 거고요. 합병 관련한 이슈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Y홀딩스랑 흡수합병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TY홀딩스도 잠깐은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TY홀딩스도 제가 매매를 했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10% 가까이 올라갔다가 올라왔는데 순간적으로 얘도 역시나 얼음이 된 다음에 쭉 빠져버리죠. 와, 요즘 얼음이 된 다음에, 즉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 있죠. 동적도 있고 정적도 있는데 지금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에 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얼음 밑에 VI 밑에서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매매하는 사람을 참 지치게 만들어요. 그쵸? 네. 자, 동일철강. 자, 동일철강은 오늘 철강주들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동일철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중에 움직임이 나오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래량이 있다가 점점점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었고요. 중국 철강 수출세 환급 폐지에 따른 반사익 중소 철강주 중에서도 철강주 중에서도 몇 개만 올라왔어요. 몇 개만. 실제적으로 크게 올라오지 못하고 하이스텔, 동일철강 요 정도만 올라오는데 계속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죠.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상홀딩스 우선주. 자, 대상홀딩스. 자, 대상홀딩스 우선주. 자, 윤석열 관련한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상한가 간 다음에 쭉 빠지고, 상한가 간 다음에 쭉 빠질 줄 알았더니 또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선주. 시간으로는 항상 우선주들은 빼더라고요. 시간으로는 빠지고 지금 움직임 나오는데, 요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120만 주. 이 정도면 거래량이면 충분히 매매를 할 만한데, 아침부터 상승을 시켜서 움직임이 나온 거고, 장 후반에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상홀딩스 우선주는 윤석열 관련한 테마로 움직임 나오는데, 일정한 패턴이 있죠. 그래서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지네요. 어쨌든, 예. 우선주는 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제닉. 화장품 관련한 종목인데 장중에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거래량이 적어서 그런가? 자, 어디 한번 봅시다. 130만 주인데 제닉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얘도 지금 순간적으로 튀었다가 또 빼고, 여기서 이 정도 빼면 거의 10% 빼는 것 같은데, 그죠? 자, 여기서부터 뺀다 그러면 7,240, 7,250원부터 6,800원이면은 500원, 그죠? 예, 500원 정도, 450원, 500원 정도 뺐다가 지금 다시 올리고 하는데, 이런 거는 장중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거는 수익 났을 때 딱 음봉 나온다 그러면 요즘은 정리를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고, NC트론은 뭐 제가 특별히 건드릴 이슈가 될 만한 게 없더라고요. NC트론은. 그죠? 예, 관리 종목에서 저도 보지를 않는 종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조금 올라왔는데, 이게 저시총주라고 그래가지고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에요. 근데 관리 종목에다가 시가총액도 낮고 그러면 안 건드리는 게 정답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한가 간 종목 중에서 본다 그러면 조선주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주, SX중공업이랑 하이스틸 정도. 근데 하이스틸도 순환매가 되면 얘도 고점에서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 SX중공업 보고 나머지 이거는 보지 마시고요. 하나투자는 우선주도 안 보고, 그러면 SX중공업이나 다른 중공업, 그러니까 조선주들 위주로 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4월 30일 상한가 급등주 분석해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광고 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내일부터죠. 5월달부터 저는 한 3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월요일,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자, 포커나인의 리얼 주식 기초 강의 아프리카TV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TV.com 코지89로 오시면 되고요. 예, 저녁에 8시 30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9시까지 30분 정도 진행을 할까 생각하고요. 호응이 좋으면 시간을 조금 땡기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1년 5월 3일 캡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4월 30일 상한가
급등주 분석까지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수고하셨고요. 5월 달에도 모두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